우리는 실패를 유심히 관찰하여 성공으로 바꾼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우연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의도했던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훨씬 더 가치 있는 새로운 목적지를 발견한 사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아그라입니다. 1989년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에서는 실데나필이라는 성분을 이용해 협심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협심증이란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오는 위험한 병이죠. 연구진들은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도울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웨일스에서 진행된 임상실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환자들의 혈압은 조금 떨어졌지만 정작 중요한 심장의 통증을 줄이는 데는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원을 들인 프로젝트가 공중분해가 될 위기에 처했죠. 연구팀이 심통한 분위기 속에서 임상실험을 종료하고 남은 약을 회수하려던 그때 아주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실험에 참여했던 남성 환자들은 남은 약을 반납하지 않으려 하거나 간호사들에게 혹시 이 약 더 없냐며 은밀하게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관찰해보니 그들이 그 약을 먹은 뒤 자꾸 엎드려 있거나 숨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였죠. 알고 보니 이 약이 심장 혈관에는 별로였지만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의 혈관을 아주 강력하게 확장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신호물질이 있는데 비아그라 성분이 이 신호가 꺼지지 않도록 막아주었던 거죠. 다만 그 부위가 작용 부위가 심장이 아니라 아래쪽이었을 뿐입니다. 화이자 경영진은 여기서 역사에 남은 결단을 내립니다. 심장병 치료제 개발은 깨끗하게 포기한다. 대신 이야기 용도를 발기부전 치료제로 완전히 바꾼다. 우리가 흔히 부작용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효능이었던 셈이죠. 실패한 데이터 속에서 숨어있던 새로운 시장을 발견한 이 결정 덕분에 비아그라는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의약품 파란 알약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자, 흥미로운 이야기였죠. 전자레인지도 비슷합니다. 비명을 지르는 초콜릿. 전자레인지, 이 따뜻한 가정제품은 사실 차가운 전쟁의 무기 기술에서 태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군수기업 레이시오는 적의 비행기를 탐지하는 레이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레이시온의 독학 천재 엔지니어 퍼시 스펜서가 레이더의 핵심 부품인 마그네트론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마그네트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전자기파, 즉 마이크로파를 쏘는 장치였죠. 그런데 그 기계 앞에 잠시 서 있었을 뿐인데 주머니에 넣어둔 초콜릿바가 끈적하게 녹아내려 바지를 망친 것을 발견합니다. 방이 덥지도 않았고 기계의 몸이 직접 닿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비싼 바지 버렸네 하고 짜증을 냈을 수도 있겠지만 스펜서는 즉각적인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 파동이 열을 만들어내는 건가? 그는 즉시 옥수수 하나를 가져와 마그네트론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펌 하며 팝콘이 튀겨졌습니다. 확신을 얻은 그는 다음으로 생달걀을 가져왔는데 달걀 내부의 수분이 급격하게 끓어오르며 압력을 못 이기고 실험을 지켜보던 동료 얼굴 앞에서 폭탄처럼 터져버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마이크로파가 물 분자를 미친듯이 진동시켜서 스스로 열을 내게 만드는구나. 이걸로 요리를 할 수 있겠다. 적을 죽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 가장 평화로운 주방의 조리도구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이게 1947년 레이시온이 출시한
세계 최초의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의 초기 형태인데 보시면 무척이나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전자레인지라기보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 빵이나 고기를 굽는 오븐에 더 가까운 형태죠. 네, 이게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공간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 당시에는 히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민간 기업이 이 기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흔히 아는 소형 전자레인지가 된 거죠. 이때 당시에는 이것도 혁신 기술이긴 했지만 부피가 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 PPT는 없지만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타이어, 타이어는 검정색 고무로 되어 있죠. 이 가왕 고무 이야기를 할 건데 19세기 초 고무는 방수가 된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날이 더우면 껌처럼 녹아내려서 악취를 풍기고 추우면 돌처럼 딱딱해져 굳어서 깨졌거든요. 미국의 발명가 찰스 굿이어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인생을 송두리째 걸었습니다. 고무에 미친 사람이었죠. 찰스 굿이어는. 그는 수없는 실패 끝에 전 재산을 날렸고 빚쟁이에게 시달려 감옥을 들락거렸으며 그의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이웃집 밭에서 덜 익은 감자를 주워 먹어야 할 정도로 처절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1839년 어느 날 또다시 실험에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발명가라고 조롱당한 굿이어는 홧김에 어쩌면 실수일지도 모르죠. 황을 섞은 고무 덩어리를 뜨겁게 타오르는 난로 위에 집어 던졌습니다. 에이, 다 때려치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분명 타버려서 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고무 덩어리가 놀라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가죽처럼 질기고 아무리 눌러도 다시 튀어오르는 탄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높은 열과 황이 만나 고무 분자들을 서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화학적으로 가교결합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죠. 굿이어의 이 철저한 진영과 우연한 실수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뜨거운 아스팔트에서도 녹지 않는 튼튼한 타이어를 믿고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짧게 소개할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안전 유리도 비슷합니다. 프랑스의 과학자 에드와르 베네딕투스는 실험실에서 실수로 유리 플라스크를 바닥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지만 놀랍게도 유리는 산산조각 나지 않고 금이 간 채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죠. 알고 보니 플라스크 안에 담아뒀던 셀룰로이드 용액이 마르면서 유리 안쪽에 얇고 질긴 막을 형성했고 그게 접착제 역할을 해서 깨진 파편을 꽉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 뒤 신문에서 자동차 사고로 깨진 유리 파편에 운전자가 찔려 크게 다쳤답니다. 이러한 기사를 보고 무릎을 탁 칩니다. 깨져도 흩어지지 않는 플라스크. 내 실험실 바닥에 굴러다니던 바로 그거다. 그것이 실제로 히트를 해서 우리가 아는 강화 안전 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깨져도 형체를 유지하지 않고 갈라지기만 하는 그 유리 말이죠. 이처럼 위대한 발명은 종종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에서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부작용이나 오류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미처 묻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진짜 대답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시간의 교훈입니다.